안녕하십니까. 생각앤드생각 대표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특강으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구 있죠?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있는데 재밌는 책입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준답니다. 시험 얘기에 앞서 인생 얘기죠. 저 또한 사회생활을,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학원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제 인생에서 두 번째인 거죠. 이 기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이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시험이란 무엇인가? 영어 테스트잖아요. 다양한 시각들이 있겠지만 저는 시험은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이라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검정고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인생의 시험은 무수히 많습니다. 운전면허 시험만 있을까요? 사는 것 자체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시험에 들지 마시게 하옵시고라는 것이 나옵니다. 유혹이란 얘기가 아니라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럼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일부란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나를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거창한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시험은 어떻게 쳐야 되느냐? 이제 벌써 3월 말이 다가오고 있고 중간고사, 특히나 새롭게 학년에 올라간 친구들 이제 적응기는 좀 지났고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내신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학생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시험을 많이 치러본 사람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시험은 필수 불가결하고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것이므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전략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기업체에서 팀장 역할을 할 때도 전략은 항상 필요했습니다. 그때도 항상 시험이 있었고 그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잘 보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는 소위 컨설팅 펌 아니면 기획 전문가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애써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툴이 수학 분석을 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보실까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찾습니다. 자신한테 이 시험에 들게 했을 때, 시험을 칠 때 기회적인 요소가 있을 거고 위협하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입니다. 근데 두 개는 큰 틀로 나눠줘요. 장점은 뭐냐면 내가 가진 강점이에요. 장점. 이건 극대화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단점은 내가 가진 단점이야. 내가 국영수는 세고 단계 암기에서 기타가 뭐 약해. 이건 단점이라고. 국영수 센 건 장점이라고. 그러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없애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근데 외부 요인이 뭐예요? 나한테 이 시험을 잘 치게 하기 위해서 기회 요인이 있을 거고 기회가 되는 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위험 요인이 있을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엄마는 기회 요인이에요. 왜? 엄마는 시험 잘 치라고 케어해주니까 맛있는 것도 주고 알람도 대주고 혹시 애가 시험하다 디프레스 우울해졌을까봐 다독여 주고 아빠들은 일반적으로 위험 요인이에요. 술 한잔 먹고 와서 괜찮아 라고 하거나 아니면 밖에 일이 막 바빠서 등한시해. 농담이긴 하지만 시험 기간에 위험 요인은 친구예요. 놀자고 그러니까. 아니면 내 필기를 자꾸 빌려달라는 친구들. 나한테 기회 요인을 보겠어요. 외부에 필기 잘하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거 필기 잘하는 거 달라요. 이런 기회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내 시험 기간은 시험 당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 달 전부터, 사실은 학기 초부터 이미 지금부터 전략을 짜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기회 요인을 살리고 위협을 줄여가야 됩니다. 친구들 놀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적당한 시점을 놀고 기회 요인 누구겠어요? 선생님과 아니면 저 같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좋잖아요. 저한테 시험 전략 짜달라 그러라고, 플래닝 세워달라 그러라고, 시간표 못 짜겠어요 하면 된다고. 이건 기획요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이거는 내부라고, 나의 문제라고. 이거 나의 문제 해결하는 건 코칭 받으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랍니다. 이 수학 관점에서 그렇잖아요. 스트렝스, 강점, 뭐 여기 약점, 위크니스, 약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회 나가도 잘 써먹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은 이런 틀로 가면 되는데 세부 전략은 어떻게 짜느냐? 그건 또 다릅니다. 자, 과목 시험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여러 과목을 칠 때 과목별 관점이 있어야 되고 휴먼, 사람 자원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과목별은 뭐냐? 국영수는 특성이 좀 달라요. 늘 강조하지만 국어는 독서력이 생명입니다. 독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시험 못 봅니다. 단기로, 셋법으로, 운으로 잘 칠 수 있어요. 영원히 가지 않아요. 언젠가 실력 드러납니다.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그 지문을 이해한 상태에서 작가의 심정을 추측해보고 내가 제3자가 돼서 아니 관찰자의 시점이 돼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국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는 단어, 보캐블러리가 기본이라고 해요. 말이 통하는데 말도 못하는데 단어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해. 그러고 나서 회화, 그러고 나서 문법 구조, 이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단타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자습도 열심히 하고 그게 안 되면 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과외도 좋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수학, 더더구나 이거 수학 얘기했죠. 논리학과 유사한 학문이라고 이거.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킨 바탕 위에서 구조를 갖추고 심화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앞단을 놓치면 수포자 되는 거예요. 이거 찍지도 못해. 풀면 차라리 찍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 못하는 친구들은 한 번으로 쭉. 그러지 말자 합니다. 수학과 영어, 국어는 기본기에 기반합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리 내 잘난 선생님이라도 아무리 잘난 강사라도 그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니십시오. 그걸 빨리 하는 방법은 학원일 수도 있고 과외일 수도 있고 자습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힘들다면 연락하십시오. 자, 기본기는 뭐 해서 국영수는 끄면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얘도 전략적으로 돼야 돼요. 기본기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아니면 최소한 기본적인 노력을 했다는 전제하에 제가 늘 공부 잘하는 비법, 우등생활을 하면서 시험 기간이나 전략에는 비법 노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시험 대응이라고 진짜.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똑같아요. 기본기가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평소 체력 다지는 거고 운동선수도 보세요. 그 다음에 단기로 뭐 하냐면 자기의 강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 되어 있잖아. 내가 모르고 내가 잘하고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요약만 되어 있다고 이거. 그 다음 뭐야? 비법 노트라고. 왜? 오답 노트 있잖아. 내가 틀렸던 문제 다 해놨다고 이거. 그러면 시험기간 다가올수록 여러 번 봐두는 거야. 틈틈이. 그 시간 동안 뭐예요? 기타 과목 조지고 있는 거야. 기타 과목 때려서 내 거 만들어야 된다. 자, 국영수는 그렇게 하는데요. 기타 과목들. 기타라는 표현을 써도 죄송하지만 사회나 과학은 물론 기본기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돼 있고 관점이나 성찰적 시점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얘들은 단기 암기력으로 커버 가능한 과목입니다. 단기 암기력 커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체력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단기 암기력은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론은 인터넷 검색어로 자주 나오지만 단기 암기하는 거, 연상작용 이런 거에 기반하여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얻어내고 빨리 토해내는 거예요. 사법고시 이제는 없어졌죠. 변호사 시험 지금도 있다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 양반들이 똑똑하게 다니면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법칙을 다 외우겠냐? 아니라고. 단기 암기력은 기본기가 되어 있어 법체계를 전체를 통과하고 있으면서 그 본인이 약한 강약점을 기억하고 그놈을 갖다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시험 기간에는 무지하게 밀어놓고 무지하게 쏟아내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 흐름상이요. 지식의 정보가 여기 들어가면서 쏟아지는 과정에서 핵심 사항을 기억하고 시험 때 그놈을 쏟아내는 겁니다. 다 털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에 성공하는, 그 어려운 시험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제 친구들과 제 지인들은 그렇게 합격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얘기했죠. 과목별 전략이 끝났으면 사람별 전략이요. 사람 누구겠어요? 시험은 내가 치는데 뭔 사람이에요? 그래, 너 내 자신도 분석해야 돼요. 내 자신은 아까 약점은 줄이고 강점은 살려야 돼요.
양점은 없어요. 그래야 강자가 된다고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오답노트, 빅범노트 있잖아. 그거 활용하고 나만 살피는 게 아니라 이거 자신의 시험 성향을 맞추라고. 그다음에 시험 시간 누가 정해줘요? 학교가 정해줘요. 시험 시간 수능 누가 정해줘? 교육청이 정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나를 맞출 수밖에 없어. 내가 약자잖아. 내가 시험이 내가 아쉬워서 치지 그쪽에서 쳐달라고 한 적 없잖아.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치는 거잖아. 내가 성적을 받기 위해 치는 거잖아. 그럼 내 몸도 그 상태에 맞춰야지. 전략적으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키워드는 출제자입니다. 시험 출제 누구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냅니다. 아니면 학원 시험이 있다라도 강사님들이 냅니다. 이 출제자의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의 상위권에서 극상위권 5등 이내, 3등 이내 하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출제자가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들과 수업할 때 안 흘릴 것 같아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본인이 머릿속에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전문가니까. 그러면서 뉘앙스든 얘들아 별표든 직접적으로 뭐 야 별표 2개 쳐. 이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흐물증 한거나 그건 그닥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얕게 흘리면서 아닌 척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여러 선생님들을 겪고 오고 있는 과정이니까 본인만의 노하우로 감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걸 읽고 예상 질문지, 예상 출제문, 예상 시험지 만들던 사람입니다. 한 100문제 만들어서 20문제 정도 나오면 그한 20, 예를 들면 학교 시험에 한 20문제에 대해서 100점 만점을 치자고요. 한 100문제 풀면 되잖아. 요약된 게 20% 확률인데 이거 대단히 좋은 확률입니다. 그러면 만점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준비하십시오. 내가 출제자의 입장이 되어 보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럼 내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었고 아니면 니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 위주로 80%는 냅니다. 20%는 변별력입니다. 살짝 어려운 거 내줘야 잘하고 못하는 게 차이됩니다.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또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애들이 집중 안 할 때 아니면 살짝만 중요한 것처럼 지나갔을 때 그런 데서 출제됩니다. 진짜 지역적이고 지역적인 내는 거는 그 문제는 저는 감히 틀려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거 틀렸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전체 몰유를 했고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들어갔을 때 그 정도는 인정해야 됩니다. 노력한 사람한테 보상이 줘야 되니까.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렇게 찍고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문제 좋은 문제 아니고 좋은 출제자가 아닙니다. 비겁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려운 용어 중에 경로 탄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철길 어디서 왔을까요? 철길의 폭 누가 정했어? 옛날 철도폭과 지금 KTX, SRT 폭이 똑같다고. 이게 어디서부터 진행되냐? 로마 시대 전차의 폭입니다. 그 전차의 폭은 뭐냐면 길입니다. 도로의 길은 이 경로에 맞춰서 그 당시에 도랑경까지도 아닌데 그 먼 로마 시대부터 출발해서 그때도 적정한 길이를 폭을 찾았을 거 아니야. 운송수단이라는 게. 이놈이 어디서 이걸 어떻게 하냐? 길의 폭, 도로의 폭, 차량의 폭, 철도의 폭, 현재 KTX, SRT의 폭이 됩니다. 비행기 좌석 구간도 이런 탄력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경로, 한번 정해진 길은 인간의 습성상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야. 그쪽에 따라가고 한번 꽂히면 가는 거야. 우리 가던 가게만 가잖아요, 주로. 가던 오락실 가고, 가던 영화관 가고, 가던 맛집 간다고요. 왜? 신뢰하니까. 왜? 편하니까. 그게 사람은 단체 생활을 하니까 모아지니까 경로 탄력성이 됩니다. 이걸 무슨 왜 얘기하느냐? 이놈은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면 시험은 더 쉬워요. 왜? 기출이 있거든. 수능은 기출 시험들이 있는 거고 매년 같은 출제자가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리뷰하고 출제한다고. 그 다음에 학교는 더 쉬워요. 사립학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오래 계신다. 자기가 내 문제 또 내는 거야. 그대로 카피가 아니라 그 방향성 상에서 해야 된다고. 구간도 비슷해. 기간. 그러고 공립이어도 그 양반들이 과거 기출을 검토해보고
기출을 피해서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출을 참고해서 어차피 중요 문제들은 된다고. 그럼 숫자 정도, 표현 정도, 아니면 국어면 지문 정도, 아니면 영어면 지문 정도, 사회면 국어, 수학이면 숫자 정도 바꿔내는 거예요. 기출을 보이면 경로가 보이고, 경로를 보이면 그 출제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제가 늘 얘기했죠. 인간은 신이 아니고 완벽한 존재고, 인간은 몸과 신체라는 몸과 인간을 다루고, 머리, 가슴, 이 에너지라도 좋지만 심정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신체와 감정으로 섞여서 호르몬에 작용하여 아니면 사고에 의하여 작용하는 동물입니다. 그럼 얘를 관리해줘야 돼. 내 맘대로 안 돼. 몸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정신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했던 얘기지만 이 신체 관리는 내가 시험에 적합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 내가 늘 생각해죠.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긴 계획을 롱텀의 계획을 세우고 입시까지의 계획을 세우고 굵게 연간 단위로 아니면 3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잘라보고 2년 단위 1년 단위까지 한 그다음에 단기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1개월 단위 일주일 단위 하루 단위로 잘라놨죠. 몸도 그 스케줄로 잡아줘요. 왜? 시험이 아침부터 치잖아. 내가 올빼미형 인간이야. 그러면 시험 기간을 위해서라도 올빼미 습성을 점점 줄여가야 돼. 새벽에 시험 안 쳐준다고 이거. 왜? 새벽은 올빼미들은 새벽이 아침에 시험 기간에 자는 시간이야 원래 사실은. 제일 몸 상태가 낮춰져 있을 때고 그러면 안 좋아요 이거. 내가 깨어 있을 때를 해야 돼. 그래서 몸을 맞춰달라는 얘기. 그 시간표로 맞춰서. 그러고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해 장하고 이거 다 하려면 내가 처음 하는데 이거 다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 10개 중에 2개만 하라고요. 연습해보래. 인생 길잖아요. 시험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끝나면 끝날 거 아니에요? 대학교부터 본판 시작입니다. 사회적으로 본판 시작입니다. 인생 자체가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 내 80인생, 100세 인생에서 시험이 느린데 뭐가 조급해? 천천히 가자. 쉬자는 얘기가 아니라 서서히 이해를 하자. 차도 급발진하면 고장 난다고. 우리 아직 젊잖아요. 저도 아직 40대면 젊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은 미성년자고 더 젊고 어린 거잖아요. 이제 미성숙에서 성숙의 과정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거는 연습하고 훅훅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친구들 만나서 게임도 해보고 영화도 해보고 미술관도 가보고 캐릭터도 샵에도 가보고 저도 지금도 다녀요. 똑같이. 좋아한다고. 여기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에요. 재밌잖아요. 아재인데. 그러면서 저도 제 학원, 제 샵을 꾸미고 저도 여기서 힐링하고 음료 마시고 음악 듣고 쉬고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삶의 동반자입니다. 기억합시다. 시험 잘 극복하고 잘 다독여서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화이팅 하시길 기원합니다.